아, 맞다. 음. 아이고. 예, 여러분 식사 다들 하고 오셨죠? 네. 네. 음. 호주님 계속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저희는 타입스크립트에 대해 배워봤습니다. 먼저 타입스크립트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어, 수업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제 타입스크립트라는 새로운 언어를 배우게 됐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바를 하시던 파이썬을 하시던 사실 막 엄청나게 다르진 않습니다. 언어들 사용하는 방법이 기본적인 문법은. 각 언어들마다 약간 특징들이 좀 달라서 그런 특징들을 학습하면 되는 것일 뿐, 여러분들이 지금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 프로그래밍 언어를 가지고 이 웹을 제어하는 것, 서버를 제어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와 함께 지금 배워보고 계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AI를 뭐 한다거나 뭐 서버를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아닌 뭐 자바 기반의 뭐 스프링으로 해 보신다거나 그런 것들도 사실 큰 틀에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용하는 언어가 자바스크립트냐 타입스크립트냐 자바냐 파이썬이냐 PHP냐 그런 차이인 것뿐입니다. 자, 언어의 특징으로 인터프리터 언어와 컴파일 언어가 있다.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이제 인터프리터 언어고, 여기서 자바스크립트가 가지고 있는 이런 유연함, 타입에 대한 유연함이 초기에는 장점으로 보일 수 있으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프로젝트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런 자바스크립트가 가지고 있는 타입의 유연함이 버그의 가능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바스크립트에 타입을 추가해서 타입으로 딱딱하게 만든 게 타입스크립트다. 자, 노드.js는 자바스크립트 런타임 환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노드.js를 기반에 두고 그 위에 프로젝트 세팅을 하죠. 노드.js 기반의 npm에서 내가 원하는 라이브러리들을 설치해 가지고 내 프로젝트에서 npm에 있는 모듈들을 다운받아서 사용하게 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만이 이 노드.js에서 동작할 수 있는 언어인데, 그럼 타입스크립트는 어떻게 하냐? 타입스크립트는 노드.js에서 동작하지 않는다. 자바스크립트로 변환하고 사용해야 한다. 타입스크립트는 그래서 컴파일 언어라고는 부르지 않고요. 이런 자바스크립트의 슈퍼셋 정도로 부릅니다. 그래서 이 타입스크립트 라이브러리를 설치해서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네, 자바스크립트가 가지고 있는 이런 타입에 대한 자유로움, 이런 동적 타이핑이 디버깅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타입스크립트로 타입을 강제시키면서 개발을 진행한다. 요 환경 설정하는 것도 다 요런 npm 기반의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얘를 설치해서 사용할 때 이 tsconfig라는 파일이 생성이 된다. 이걸 보고 타입스크립트 라이브러리가 얘를 보고 이 해당 프로젝트를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변환을 해준다. 이렇게 기본적인 타입스크립트 내용 보셨고요. 잠깐만요, 민주님. 코드를 덜 꼬이게 하는 대신 다른 의미로 귀찮은 과정을 거쳐야 되네요. 맞는 말씀입니다. 네, 정확하게 파악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예시도 들어드린 거예요. 저는 제가 CTO로 있을 때 프로젝트 진행할 때 타입스크립트를 처음부터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개발할 때 자바스크립트로 쭉 다 개발해 놓고 이제 그 이후에 하나씩 차근차근 타입스크립트로 전환해 나가는 과정으로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타입스크립트가 가지고 있는 기본 타입과 배열 객체. 우리 개발하면서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들은 아무래도 배열과 객체죠. 그리고 이런
기본 타입들 뭐 넘버라든지 스트링이라든지 불리언이라든지 다 이렇게 콜론으로 이 해당 변수의 타입을 지정해 놓고 쓰는데 타입 추론이란 게 가능하다. 그래서 모든 변수를 다 이렇게 얘를 다 붙일 필요는 없다. 왜냐면 초기 값을 통해서 요 변수의 타입을 결정하기 때문에. 근데요. 이게 그러니까 타입 지정이 필요할 때는 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요거 코드 올려 드렸습니다. 요 윗집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요. 아까 저 밑에서 저 or 표현을 봤어요. 이런 것도 가능한 거거든요. let num or string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거에는 num or string에는 1도 넣을 수 있고 헬로도 넣을 수 있죠. 이런 형태죠. 네. 이런 형태가 되는데 이러면은 이제 초기 값으로 얘를 결정하게끔 하는 거는 얘의 진짜 원하는 타입을 의도한 대로 코딩이 안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 num or string을 그냥 이걸 1이라고 해 놓으면요. 얘는 그냥 단순히 넘버에 대한 타입만 추론되어 있기 때문에 얘에다가 스트링 할당이 안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음 네. 타입 추론이라는 걸 통해서 타입을 명시하지 않을 순 있지만 필요할 때는 반드시 타입을 선언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배열을 봤습니다. 배열을 선언하는 두 가지 방법을 봤는데요. 하나는 내가 쓸 이 배열의 타입을 넣어 놓고 그 뒤에다가 대괄호로 넣는 거. 이렇게 하면은 "이 타입의 배열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array로 선언해 놓고 여기다 제네릭으로 표현하는 거. 제네릭이라는 개념을 한번 봤습니다. 제네릭이요. 요런 게 있습니다. 제네릭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부분을 제가 여기다 표현 안 해놔서 제가 그 채팅으로 적어드렸습니다. 제네릭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객체 타입입니다. 객체도 우리가 개발하면서 정말 많이 사용하게 되는 자료형이죠. 네. 요 person이라는 건 name과 age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고, 각 name은 스트링이야, age는 숫자야 라는 이런 식으로 타입을 지정해 주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헷갈리는 거라서 제가 조금 길게 설명했어요. 얘는 좀 직관적이진 않아서 any와 unknown이라는 게 있고 둘 다 꽤 사용하는 편입니다. any라는 거는 타입 검사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진짜 그냥 any만 쓸 거면 자바스크립트 쓰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any를 자주 쓰면 쓸수록 어 검증되지 않은 코드가 많아지는 그런 코드 결과물이 되겠죠. 그래서 필요할 때가 아니면 애니를 사용하지 않는 게 좋은데, 초기에 코드 작성할 때 내 로직을,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컴퓨터 코드로 그리고 풀어낼 때는 애니를 쓰고 작업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다. 그리고 애니와 유사하게 모든 타입에 대해서 허용하지만 타입 검사를 하는 게 unknown입니다. unknown을 하면은 반드시 타입 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안전한 코드를 작성할 수 있지만 반면에 코드가 지저분해지겠죠. 이런 게 계속 생기는 거니까. 스트링일 땐 뭐 하고 넘버일 땐 뭐 하겠다. 이런 코드들이. 자, 그리고 튜플이라는 개념도 배웠습니다. 튜플이요. 이게 나중에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얘랑 동일한 용어를 써요. 튜플이라는 용어를. 그래서 어 일단 고정 길이의 특정 배열이라고 하는 것을 튜플이라고 부르더라라고 인지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타입스크립트에서는 array와 거의 유사하게 동작합니다. 뭐 첫 번째 요소엔 스트링, 두 번째 요소엔 넘버 뭐 요런 식으로 지정해 줄 수 있는 게 튜플입니다. 자, 그리고 함수입니다. 함수의 매개 변수와 이 함수의 반환값을 타입으로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고거를 이런 식으로 해 준다라는 걸 보여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뭐 요런 뭐 탈출은 가능하다. 이런 얘기하면서 오전 수업 진행했고요. 이제 인터페이스와 타입을 진행할 건데요. 자, 데이터베이스를 들어가기 전에
음 어 약간 이 인터페이스와 타입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요, 상속이라는 개념을 알려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 상속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OOP라고 일반적으로 부르는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OOP. 네. 객체 지향에서 많이 사용되는 개념인데, 고거를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개념만 해도요, 제대로 팔려면 너무 어려운 개념이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간략하게 짧게 설명해 보는 겁니다. 자, 우리는 코드로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유저라든지 person이라든지 그런 객체를 설계할 수 있죠.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거 유저. 유저의 네임 들어가고 에이지 들어간다. 그래서 얘를 사람 유저라고 부르더라라고 우리가 설계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엔진이라는 것도 우리가 만들 수가 있고요. 윈도우라는 그런 객체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걸요, 모델 설계라고도 부릅니다. 모델. 엔진 모델과 윈도우 모델을 우리는 각각 설계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엔진 모델에는 뭐 연식도 필요할 거고요. 얘가 무슨 연료를 쓰는지도 표시해 줘야 될 거고요. 이 엔진의 이름이 뭔지도 표시해 줘야 될 거고요. 막 그럴 겁니다. 그리고 윈도우에는 얘가 뭐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도 속성 값들로 설계를 해야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모델 설계입니다. 모델 설계라는 게 별게 아니고요. 요거 만든 겁니다, 요거. 유저의 네임은 스트링이야. 에이지는 넘버야. 네, 유저라는 모델에 네임과 에이지라는 속성이 있어야 돼라고 선언하는 것을 모델 설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엔진과 윈도우 모델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각각 차에도 쓰이고요, 비행기에도 쓰이고요, 집에도 쓰일 겁니다. 근데 엔진은 차와 비행기엔 들어가지만 집에는 들어가지 않겠죠. 반면에 창문은 차와 비행기, 집에 모두 사용될 겁니다. 요게요, 이제 얘 개념이 여기에 호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차에서 차라는 걸 만들려면 막 그 시 앞에 앞자리 시트도 만들어야 되고 운전하는 것도 만들어야 되고 뭐 앞에 보넷도 있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어쨌든 차에 엔진이 들어가야 되고, 비행기 만들려면 뭐 날개도 만들어야 되고 뒤에 뭐 꼬리도 만들어야 되고 사람들 타는 데도 만들어야 되고 그 앞에 그 조종석도 만들어야 되고 그럴 텐데, 아무튼 여기에도 엔진이라는 걸 일부를 갖다 쓰겠죠. 네. 엔진이 차에도 쓰이고 비행기에도 쓰일 겁니다. 창문도요. 차, 비행기, 집에 각각 쓰일 겁니다. 그런데 모양이 쪼끔씩 달라지겠죠. 엔진이 차 엔진으로 쓸 때는 이 차에다가 뭔가 더 집어넣어야 될 거예요, 이 차에 맞게끔. 이 차에 맞게끔 기존 설계해 놓은 엔진을 뭘 넣거나 빼거나 아니면 얘를 가지고 이렇게 묶거나 하는 그런 가공을 하고 차에 쓰게 될 거고요. 비행기에 쓰기 위해서는 이 엔진의 출력을 엄청나게 좋게 한다거나 아예 쓰는 방법을 다르게 한다거나, 기본적인 엔진의 틀은 같겠지만 차에 쓰이는 엔진과 비행기에 쓰이는 엔진은 다를 겁니다. 자, 창문도요. 차에 쓰이는 창문과 비행기에 쓰이는 창문, 그리고 집에 쓰이는 창문들이 각각 다 다르겠죠. 우리는 다 창문, 윈도우라고 부르겠지만. 자, 차도요, 이런 식으로 또 다변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다양하게. 차를 색깔에 따라서 이 도색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노란 차로 부를 수도 있고요. 하얗게 하면 하얀 차가 됐고요. 이 비행기를 이 사람들 타는 자리를 늘리고 좀 더 안정적이게 가게끔 만들면 얘가 항공기가 되고요. 이 집을 여러 개를 모아 두면은 걔를 빌딩 지역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요. 음
이게 객체 OOP가 하려고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을 코드로서 모델로서 변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문제들을 코드로 모델 설계로 이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하는 게 곧 개발입니다. 자, 정말 러프하게 설명을 드린 거거든요. 암튼 여기서 우리가 갖고 가야 될 거는요. 엔진이라는 거를 차에 쓰이게끔 비행기에 쓰이게끔 어 변환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상속이라고 합니다. 자, 자 엔진 자체가 차에서 호출되고 비행기에서 호출되고는 그게 상속이 아니고요. 엔진을 차에 맞게끔 가공해서 사용하고 비행기에 맞게끔 가공해서 사용하는 거. 차를 노란색으로 바꾸고 차를 흰색으로 바꾸고 요런 게 이제 상속이란 개념입니다. 자, 왜 이걸 길게 했냐면요. 인터페이스와 타입의 가장 큰 차이가 여기서 나옵니다. 자, 자, 인터페이스와 타입은 인터페이스가 하는 일은 타입도 다 할 수 있고요. 타입이 할 수 있는 일은 인터페이스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약간은 얘는 이제 취향의 문제에도 가고요. 취향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조금 더 직관적인 개념으로 보면 모델 설계할 땐 인터페이스가 어울리고 이제 그 모델 설계에서 다양한 타입을 지정할 때는 요 타입을 쓰는 거. 요런 방식으로 나눈 거나 네. 네, 요거는 근데 진짜 취향 차이긴 합니다. 얘가 하는 일을 얘가 다 할 수 있고 얘가 하는 일을 얘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 요거는 그 책에도 나오는데요. 우아한 타입스크립트 with 리액트 그 책에 그 각 배민 개발팀들이 요 인터페이스와 타입을 어떻게 쓰는지 물어보는데 어떤 팀은 타입만 쓰는 팀도 있고 어떤 팀은 인터페이스만 쓰는 팀도 있고 타입의 요 유니온 얘의 장점 때문에 어려운 건 타입으로 처리하고 객체에 대한 거는 인터페이스로 한다라고 말하는 개발자분도 계셨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적절한 쓰임은 그 방식이긴 합니다. 객체를 설계할 때는 인터페이스로 하고요. 너무 복잡한 타입을 지정할 때는 타입을 사용해 주는 거. 자, 말이 길었는데요. 네, 이게 어떻게 보이는지 코드로 보이는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인터페이스는 객체 중심, 타입은 복잡한 타입 조합. 네, 요건데 결국에 유저요. 유저 네임이라는 문자열과 age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는 이 모델을 모델 설계라고 할게요. 네. 네임과 age라는 속성이 있는 모델을 설계할 때 인터페이스로도 할 수 있고요. 타입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두 개가 다르지 않아요. 인터페이스 대문자 유저하고 여기다가 그 인터페이스 문법으로 표현해 주고 유저 타입 이거 해 주고 똑같죠, 사실. 사용 방법도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타입은 요거 해 놓고 이퀄해서 얘가 요거다. 인터페이스는 그냥 요 형태로 표현해 준 거 마치 클래스 선언하듯. 이래 놓고 똑같이 이렇게 갖다 쓰는 겁니다. 아까까지는 우리 그 오전 수업 때는 얘를 코드 안에다가 이렇게 길게 썼어요. 그걸 인라인으로 쓴 건데 그렇게 쓰면은 얘가 정확히 뭐 하는 앤지 불편하겠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요거예요, 요거. 아까 코드에서 보면요. 유저 얘 이렇게 해도 유저고 유저2 이렇게 선언해 놓고 써도 유저2다. 근데 자, 조금만 더 밑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네. 요거 했을 때 보면요. add 유저의 매개 변수에 있는 유저와 이 add 유저 함수에다가 들어가는 요 new 유저
얘네 두 개가 같은 거죠. add 유저에서 매개 변수로 받는 유저와 이 add 유저 함수에다가 new 유저 넣는 거. 얘네 둘은 같은 타입의 유저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럴 때 인터페이스나 타입을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타입 유저 타입이라고 할게요. 두 개를 좀 정확하게 다르게 하겠습니다. 타입은 네, 이렇게 쓰는 거죠. 유저 타입이고 new 유저 얘도 유저 타입이다. 아까보다 훨씬 읽기 좋은 코드가 되었죠. 아까는 뭐 유저에다가 뭘 넣는다고 하는데 막 이렇게 막 길어갖고 이게 뭔 소리야 싶은 느낌이 있었는데 그 긴 그 객체에 대한 설명을 이런 타입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얘 말고요. 이런 애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인터페이스. 그리고 이런 모델 설계할 때는 저는 인터페이스 쓰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씀드린 거고. 인터페이스는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I 인터페이스 유저. 그래서 얘도 I 유저고 얘도 I 유저. 네. 이렇게 쓰면 아까 그냥 여기 인라인으로 반복되던 코드가 훨씬 보기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되죠. 뭘 자꾸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네. 아무튼 요렇게 사용하는 게 인터페이스와 타입의 역할입니다. 근데 이거 설명할 거면 제가 앞에서 복잡하게 이거 얘기를 안 했겠죠. 자, 이 인터페이스와 타입이요. 이제 재밌는 게 가능해집니다. 자, 상속기라는 개념을 쓸 수가 있어요. 이게 정확하게 그 자바에 있는 상속은 아닐 텐데 유사하게 사용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니온 교차 타입 결합 이런 게 가능합니다. 일단 이 코드만 봐볼게요. 이 코드만 보면요. 지금 여기에는 상속을 쓴 건 아니고요. 일단 코드 한번 보시면 인터페이스 유저에 name과 age가 있습니다. 이래 놓고 유저 1에다가 유저는 name 땡땡 뭐 찰리, age는 28 이렇게 쓰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또 유저 타입에 여기 보시면 이거 아까 제가 5월이라고 표현하던 거예요. 이게 유니온입니다. 유니온이라고 부릅니다. 두 개 다 가능하다라는 뜻으로. 유저 타입은 얘도 가능하고요. 이거 유니온 요겁니다. 이거 두 개 차이는 age가 넘버와 age가 널 요 차이죠. 뭐 해놓고 요 유저 타입을 네, 쓰면은 age의 널도 가능하다. 뭐 그런 얘기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가져가야 될 거는 유니온이란 개념은 이제 타입의 개념입니다. 타입에서 유니온 두 개 5월 개념으로 쓰는 거를 유니온이라 부른다. 그리고 인터페이스는 상속이 가능한데요. 아직 뭐 상속 개념 여기 잠깐만요. 제가 좀 뒤에 있네요. 죄송합니다. 여기, 네네. 네, 다음 거 할게요. 자, 그리고 또 정말 많이 사용되는 게 이 물음표 콜론입니다. 얘를 옵셔널 속성이라고 하는데 그냥 옵션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물음표가 들어가면요. 얘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물음표가 들어가는 형태의 코드들은 얘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얘의 그 점을 쓸 때와 이제 콜론으로 쓸 때가 좀 다른 건데 타입에서 이렇게 물음표 콜론을 하면요. 이 프로파일이라는 거에 이메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뜻이 돼요. 이거 자체는 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인터페이스와 타입의 차이가 아니라요. 요거는 그냥 얘의 차이입니다. 얘 자체가 요렇게 쓰이는 거예요. 물음표 콜론 하면 자, 인터페이스와 타입 지금 똑같다고 쳤을 때 지금 널 요거만 다른 거거든요. 널 여기 넣는 거. 물음표 있는 거는 얘가 없어도 된다는 뜻이에요. 이메일이 없어도 선언 가능하다. 프로파일에서 네임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애고 이메일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표현하면 얘 오류 아닙니다. 이거 가능한 코드고요.
그리고 프로파일 타입에 이메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라고 옵션 속성으로 해 놓고, 근데 이 이메일의 값이 널일 수도 있어라고 유니온으로 해 놓은 거죠. 얘는 쪼끔 더 복잡하죠. 이메일이 이 프로필 타입에는 프로필에 이메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있어도 스트링이 아니라 널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코드를 작성하게끔 되는 겁니다. 얘는요, 진짜 자주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만약 우리가 회원가입을 만들었어요. 회원가입 기능을 만드느라 유저 모델을 설계를 했어요. 유저 모델을 설계를 해요. 여기서 가서 해 볼까요? 자, 인터페이스 유저 얘를 설계를 할 거예요. 얘를 설계할 건데 생각해 보면 유저에 막 들어갈 값들이 많아요. 유저에 뭐 아이디도 있어야 되고요. 아이디도 있어야 되고 뭐 이메일도 받아야 되고 뭐 패스워드도 받아야 되고 뭐 막 그래요. 막 그리고 얘도 막 그것도 있어야겠죠. 잠깐만요. 웨이브가 네, 그렇죠. 여기에 이제 생성일 created at 뭐 updated at 막 요런 것도 넣을 수가 있어요. 이 데이트는 날짜입니다. 날짜 타입입니다. 네. 보통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볼게요. 회원 가입할 때 이거 다 받을 거예요? 네임, 에이지? 회원 가입하는 순간. 회원 가입 딱 하는 순간 들어오는 거 이것만 받고요. 나이와 뭐 이름과 나이. 자, 얘는 받을 수도 있죠. 근데 조금 다른 거 해볼게요. 뭐 프로파일 이미지. 자, 프로파일 이미지 회원 가입할 때 받을 건가요? 회원 가입하실 때 여러분 사진 업로드 해주셔야 회원 가입 가능합니다. 요렇게 설계 안 하겠죠. 그쵸. 그래서 처음에 반드시 받는 값이랑 이 자동으로 생성되는 값들은 다 이렇게 콜론으로 해놓고 처음부터 입력받을 수 없는 값을 설계할 때 보통 요렇게 합니다. 네. 얘도 보고 이렇게 하게끔 될 겁니다. 효진님 맞습니다. 네네. 딱딱딱 요 얘기 드린 거예요. 우리가 딱 회원가입 처음 받을 때 받을 건요 이메일이랑 패스워드만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유저라는 애는 이메일과 패스워드만 있어도 동작할 수 있게끔 설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런 형태가 되겠죠. 유저에는 아이디와 생성일 수정일은요 요거는 자동 생성이라고 일단 생각할게요. 자동으로 아이디와 생성일 수정일은 생성되는 거고, 사용자한테 받는 값은 이메일과 패스워드는 반드시 받겠죠. 그걸 놓고 이게 이 모델을 만들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추가될 값들, 그 이후에 유저 프로세스상 여러분들 이제 그 화면 계속 만들었잖아요. 사용자가 처음부터 이 갖고 있는 값들을 다 포함하고 있지는 않고 나중에 가서야 이제 주소 주문할 때 돼서야 이제 주소를 추가한다거나 뭐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쓰는 게 이 옵션 속성이 되겠습니다. 질문이 네, 명진님. 네, 그렇죠. 프로필 데이팅 앱. 네, 뭐 그럴 수 있죠. 네. 처음부터 받는다면 얘를 요렇게 해 놓고 설계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프로젝트 특징마다 다르게 설계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얘 때문에 지금 밑에가 다 오류가 나는 것 같은데 유니온으로 해 줄까? 그냥 넣어 줄게요. 네. 이렇게 해서. 요러면 오류가 안 나죠, 일단.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 놓고 자, 정말 많이 사용되는 겁니다. 옵션 속성.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네. 얘는 그거고요. 자, 상속과 확장 개념입니다. 자, 두 개를 구분하지 않을게요. 상속과 확장을 지금은 그냥 같은 거라고 봅니다. 이게 개발 베이스가 있으신 분들은 얘가 분명히 다르다는 걸 알고 계실 텐데 상속과 확장을 구분하지 않고 같은 걸로 봅니다. 익스텐즈라는 걸로 볼게요. 익스텐즈 하면은 얘가
확장하는 건데 이게 곧 상속 개념처럼 사용됩니다. 볼게요. 펄슨의 인터페이스는 네임만 있어요. 근데 이 펄슨 그냥 순수한 사람뿐이 아니라 그 직원이에요, 직원. 직원이란 모델을 설계할 때는요. 펄슨이 있는 거에다가 employee id만 추가하면 돼요. 그럼 이 employee라는 애는 펄슨이 갖고 있는 속성은 다 가지면서 employee id가 추가된 겁니다. 네, 요게 상속입니다. 이게 상속이고 이게 확장입니다. 결국 익스텐즈. 엔진이 갖고 있는 거는 다 포함하되 거기서 차에 필요한 것들을 추가하는 거. 엔진이 있는 거는 다 갖고 오되 거기서 비행기 엔진을 쓰기 위해 뭔가 더 추가하는 거. 차에 있는 거 다 갖고 오되 여기서 색깔만 얘로 바꾼 거. 차에 있는 거 다 갖고 오되 색깔만 흰색으로 바꾼 거. 네. 자, 요렇게 익스텐즈가 고런 개념입니다. 기존 거에서 기존 거 다 가져오되 내 직원에는 뭔가 더 있어야 된다라고 표현하는 거. 얘를 타입으로 구현할 때요. 똑같이 되는데요. 쪼끔 직관적이지 않아요. 네. 이게 가능하다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 유니온은 이거 혹은 저거잖아요. AND는 이 두 개를 합쳐 줬다고 보는 겁니다. 두 개를 같이. 이게 교체 타입이라고 부르는 건데 employee 타입이라는 건 person 타입이고 employee id가 스트링이 있는 요 타입이다. 이거이고 이거이다라는 뜻이니까 결국엔 두 개가 같이 있다라고 되는 거겠죠. 네. 고게 이제 교차 타입인데 네, 요렇게도 씁니다.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 개념이 쪼끔 더 얘가 쪼끔 더 그 '상속 개념으로서는 직관적이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이런 모델 간의 상속에서는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고 복잡한 이런 이게 교차 속성이잖아요. 얘도 되고 얘도 이거와 이게 반드시 돼야 된다라고 하는 교차 속성이나 유니온 같은 걸 유니온을 쓸 때는 이제 타입으로 선언을 해 주는 게 깔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 자. 일단 이 상태 여기까지만 보신 상태에서 한번 제가 설계를 해 볼게요. 코가 갑자기 간지러워서 잠시만요. 해 놓고 여기다가 제가 폴더 model 모델이라고 만들었고요. 이 모델 폴더에다가 new 파일로 user.ts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뭐 할 거냐면요. 아까 그 앞선 코드에서 했었던 거 그 유저 설계를 쪼끔 더 해 보려고 해요. 아니다. 엔진으로 합시다. 자, 인터페이스와 타입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인터페이스입니다. 인터페이스 보시면 이렇게 i를 앞으로 쓰는 약간 요것도 코딩 컨벤션이죠. 반드시 i를 앞에 붙여야 되는 건 아닙니다. i를 앞에다 안 붙이고 쓰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인터페이스나 타입은 앞 글자를 대문자로 쓰는 거는 일반적이에요. 네, 보통은 그렇게 합니다. ing는요. 뭐 일단 뭐 네임도 갖고 있어야 되고요. 예. 제가 쓰려고 하는 거 얘가 지금 다 써줘 가지고 네. 하고 이제 뭐 연료는 뭐 이런 거 써야 된다. 요 개념이에요. 이거 할 때는 그냥 VS 코드로 하는 게 낫겠네요. 너무 자꾸 스포로 해서 얘가 이렇게 하면 인터페이스 엔진이 설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다가 뭐 인터페이스 엔진에는
그런 걸 넣는 거예요. 뭐랄까? 어, 컬러를 음, 레드, 블루, 그린. 네네. 요런 게 가능하다고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유니온이거든요. 얘가 이넘 개념입니다. 이넘. 이넘이 뭐 여러 가지 몇 개 중에서 이것만 얘네들로만 제한하겠다. 쓸 수 있는 값을. 스트링이긴 한데 컬러를 레드나 블루나 그린으로 제한하겠다. 이렇게 쓰는 게 이넘 방식입니다. 자, 인터페이스 엔진인데요. 자, 얘가요. 엔진은 이걸 상속받겠다는 거예요. 해놓고 음, 요간 씌우고요. 네. 인터페이스 카 엔진은 얘를 상속받아서 여기다가 타입을 추가하겠다는 뜻이 됩니다. 인터페이스 바이크 엔진은 이걸 요 엔진을 상속받아서 타입에다가 바이크를 추가해 주겠다.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죠. 얘가 만약에 상속이라는 개념을 안 쓰면요. 상속이란 개념을 안 썼으면 이런 코드가 될 거예요. 바로 여기다 표현해 볼게요. 인터페이스 아이카 엔진 해놓고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넣어주고 끝에다가 타입은 카 인터페이스 아이바이크 엔진 넣고 이렇게 해도 코드가 동작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코드가 동작하는 데 문제가 없지만 불편한 거죠. 만약에 이제 엔진에서 요 파워를 이렇게 옵션 소송으로 바꿔야 되는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얘 쓰는 거 다 찾아가야겠죠. 이게 이렇게 찾지도 못하네요. 얘랑 이게 비슷하게 엮여 있는 개념들 다 찾아가 가지고 이 파워에다가 다 이 물음표를 넣어주고 있어야 될 겁니다. 네. 이렇게 하기가 싫어서 이 밑에 개념 요걸로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는 겁니다. 이게 확장 개념입니다. 익스텐즈. 확장 개념입니다. 얘를 타입으로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여기까지가 인터페이스였고요. 인터페이스 상속 개념이었고요. 타입 엔진 타입은 요 개념이겠죠. 얘와 똑같겠죠. I 엔진은 얘와 같은데 얘를 이제 타입 카 엔진 타입으로 하고 싶을 때는 이제 엔진 타입에다가 엔드 타입 카 이렇게 표현하고 타입을 할 때는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타입만 사용해도 인터페이스가 하는 기능들을 인터페이스가 제공하는 방법들을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터페이스 자체는 유니온이라는 방법이 없어요. 유니온의 개념은 사실 타입 거를 쓰는 거예요. 요게 유니온이죠. 네. 유니온과 교차라는 거는 이제 타입 쪽의 개념이라서 타입만 쓰는 게 오히려 직관적이다라고 하는 개발팀도 있고요. 이게 개념 객체 개념에서는 인터페이스를 써주고 여기서 복잡한 타입을 설명할 때 유니온이나 교차 엔드나 이런 걸 쓸 때는 이제 타입을 쓰자라고 하는 게 좀 이게 좀 방법 개발팀마다 좀 다릅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이렇게 해놓고요. 얘가 지금 자꾸 뭐 만들어주고 하는 코드가 지금 이거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타입 엔진이라고 하는 애를 가져다 쓰면은 카 엔진이거나 바이크 엔진이다. 라는 식으로 요 엔진을 가져다가 쓰게끔 이렇게 해서 보통 얘를 이제 익스포트 하겠죠. 네. 설계는 안쪽에서 다 해놓고 결국 다른 파일에서 얘를 갖다 쓸 때는 얘만 갖다 쓰는 겁니다. 이거 해놓고 혹은 얘가 직접 필요할 때는 또 얘를 익스포트 할 수가 있죠. 익스포트. 그리고 얘도 익스포트. 이렇게 해놓고 실제 여기 코드에서 쓸 때는 임포트 해가지고 맨 위에다 가서 임포트 해서 그쵸. 이런 형태가 되겠죠. 네. 왜 일어나지? 이게 지금 모듈 지금 노드 기반이 아니라서 지금 요게 좀 에러가 나는데요. 일단 요 이제 내일 당장 리액트 때 한번 더 볼 거라서요. 요거는 코드가 실행되는 거는 내일 리액트 하면서 좀 보겠습니다. 네. 요게 일단 상속 개념입니다. 자, 윤정님, 인터페이스 안에 타입은 우리가 배우고 있는 타입이 아니죠? 인터페이스 안에 있는 타입은 우리가 배우고 있는 타입이 맞죠? 상속 안에서? 요거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타입을 지정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타입에는 뭐 넘버랑 뭐 스트링이랑 뭐 요런 타입들이 있는데 내가 새로운 타입을 지정하겠다라는 개념으로 써요. 네. 타입은 카? 얘는 아니에요. 이게 헷갈릴 수 있겠구나. 타입을 얘는 그냥 속성 키 값입니다. 뭐라 하지? 유세이지라고 할까요? 사용처가 카다. 바이크다. 네네. 네, 맞습니다, 윤정님. 얘는 요 타입이 아니죠. 그쵸? 얘도요, 조금만 더 분리시키면은 이런 식으로 또 할 수 있겠죠. 엔진 그쵸. 이넘 엔진 컬러. 네, 그쵸. 요렇게 해서 선언할 수 있죠. 이넘 엔진 컬러라고 해서 얘를 엔진 컬러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요게 이넘입니다. 엔진 컬러 값을 쓸 때 이제 컬러에는 레드나 블루나 그린을 쓸 수 있다는 거고 실제 값은 이렇게 얘네들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요 엔진을 상속받고 이게 쓰면요 이런 식으로 써야 돼요. 여기 잠깐만 코드가 복잡해서 그냥 여기다 쓸게요. 콘스트 엔진 컬러. 네. 아니 이렇게 말고 엔진은 뭐 네임 엔진이고 뭐 요거 요런 식으로 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값은 이넘 안에다가 선언해 놓고요. 얘의 실제 값을 가져다가 얘 여기다가 이거를 레드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 엔진 컬러에 있는 레드라는 키를 불러서 실제 값은 요게 쓰이게끔 이렇게 하는 것도 많이 사용되는 기법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넘도 한번 보여드렸고 얘가 아까 전에 있었던 코드를 요렇게 유니온으로만 표현하던 거를 이넘을 쓰면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재밌습니다. 요거는 일단 직접 이제 슬슬 아직 화면 기획을 하는 팀도 있고요. 이제 슬슬 화면 설계는 끝나가고 이제 개발 들어간 팀도 있고요. 개발 들어가면서 이제 화면 제작하고 있는 팀도 있을 텐데 이제 오늘 또 이거 배우셨으니까 이제 슬슬 모델 설계라는 것도 해 보실 수 있겠죠. 지금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프로덕트에서 어떤 모델들이 있고 얘네들을 무슨 개념으로 나눠 볼 수 있을까. 근데 뭐 이제 내일이랑 뭐 이틀 뒤 그리고 이번 주 당장 데이터베이스 들어가면은
이것보다 더 깊게 많이 배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수업을 듣고 해 보셔도 괜찮을 테고, 아니면 오늘 한번 짜 보시고 나중에 수업 듣고 모자란 점은 또 바꿔 보시고, 고렇게 이렇게 공부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상속이란 건 요런 건데요. 자, 이제는 이렇게만 써도 음 보통 큰 무리 없이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려운 게 얘네들이에요, 얘네들. 이제 상속을 하긴 할 건데 뭐는 빼고 해 줘. 상속을 쓰긴 쓸 건데 지금까지는 상속하고 뭘 더하는 것만 했잖아요. 오밋은 빼는 겁니다. 특정 소속 속성을 제외시키는 거. 인터페이스와 타입 모두 사용 가능하고요. 아 네. 음 자, 유저라는 인터페이스가 네임, 에이지, 패스워드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패스워드란 정보는요. 어 서버까지만 일반적으로 가져옵니다. 패스워드란 정보를 클라이언트까지 보내게 설계하면 그건 잘못된 설계예요. 패스워드 값이 암호화가 되어 일단 패스워드는 반드시 암호화되어 있어야 하고요. 암호화가 되어 있더라도 얘를 클라이언트까지 보내지도 않아요. 서버 안에서 처리해야 됩니다. 패스워드가 필요할 때 로그인, 뭐 그 외에 뭐 이제 뭐 또 검증하는 거, 이 사람 토큰 정확한지 뭐 그럴 때나 쓰일 텐데, 이 값을 DB에서 한번 조회한 다음에 이 조회한 패스워드 값을 프론트까지 보내는 코드는 좋은 코드가 아닙니다. 아주 나쁜 코드예요. 왜냐하면 프론트 클라이언트 단에서의 코드나 데이터들은 이제 사용자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암호화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 자체가 밖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패스워드는 DB 딴에는 분명히 존재하는 거고 패스워드 검증할 때도 쓰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밖으로 내보내는 유저 객체에서는 빼야 됩니다. 요럴 때 쓰이는 게 오밋이에요. 오 익스텐즈, 퍼블릭 유저, 밖으로 내보낼 유저라는 모델을 설계하는데 그때 오밋으로 유저에서 패스워드는 빼겠다. 요건 그냥 문법입니다, 문법. 네. 얘 읽을 수만 있으면 됩니다. 오밋 유저, 유저에서 패스워드를 빼겠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자, 얘도 타입에서도 가능합니다. 타입에서 퍼블릭 유저 타입. 퍼블릭 유저 타입은 오밋 유저 패스워드. 지금 요거 똑같죠. 네. 인터페이스는 얘를 상속받아서 쓰는 거고, 타입은 이런 타입이라는 거를 얘로 지정해 놓고 쓴다. 요 딱 두 개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코드에서 보면요. 이제 뭐 엔진에서 음 요거 익스포트문은 좀 잠깐 지울게요. 익스포트 지우고 얘도 잠깐 어 익스포트 베이스 칼라를 뺀다? 네네. 왜 일단 이렇게 설계해 보죠. 네. 이제 뭐 칼라가 중요한 정보는 아닐 텐데 일단 칼라라는 걸 빼고 요 iPublic user라는 걸 만들면 프리비덴스 여기 밑에 픽은 다음에 할게요. 픽까지 하고 할게요. 픽까지 하고 다시 올게요. 네. 그 아 자, 요거는 예시고, 와 내가 픽을 안 넣었네. 잠시만요. 오밋까지만 해도 개념이 많이 나간 건데요. 인터페이스, 자, 요건 설계 예시입니다. 베이스 엔티티가 있고 베이스 엔티티는 기본적으로 엔티티를 그냥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델은 전부 다 아이디와 created at이라는 걸 가지는데 이제 프로덕트라는 걸 만들 때
프로덕트라는 걸 만들 때 요 베이스 엔티티 기반으로 만드는데 이제 생성이를 빼고 프로덕트를 만들겠다. 그래서 뭐 프로덕트는 ID, 크리에이티 ID, 네임, 프라이스 이렇게 3개 속성이 있겠죠. 그렇게 전개할 수 있고 프로덕트 타입도 똑같은데 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네네. 이렇게 됐네요. 자, 요거만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컬러고 픽 ing 요거를 코드로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const iPublic engine 지금 퍼블릭 엔진과 프리빗 엔진이란 걸 지금 요 커서 AI가 설계를 해줬거든요. 보면요, iPublic 엔진이란 것은 오밋을 써서 인터페이스 엔진에서 컬러를 뺀 겁니다. 컬러를 뺀 건데 이게 어떻게 컬러를 잠깐만요. 오밋 ing 뭐야, 여기 컬러를 빼고 다시 컬러를 넣고 있나요? 네, 컬러를 빼고 지금 컬러를 넣고 있는 이상한 코드가 됐네요. 자, 요렇게 써야겠죠. 쓰고 싶다면 그리고 픽은 네임과 파워 퓨얼 이것도 빼고 할게요. 헷갈려서 잠깐 요 둘 다 빼고 오밋과 픽이 무슨 개념인지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 뒤에 있는 거는 이렇게 해놓고 얘에다가 뭐랑 더하겠다라고 하는 걸 뒤에 넣는 건데 일단 걔 빼고 요것만 보겠습니다. 얘도 이렇게 봐야 조금 더 직관적일 것 같아서 음, 음. 자, i 엔진이 얘예요. 얘 요건데요. 이게 i 엔진인데 오밋이라고 하는 거는요, i 엔진에서 컬러 속성을 뺀 거예요. 얘를 i public 엔진이라고 인터페이스를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i public 엔진 타입인 요 public 엔진은요, 컬러를 넣을 수가 없죠. 그래서 얘에다가 컬러를 쓰려고 하면은 오류가 납니다. 왜 오류가 나냐? 오밋했대요. 네, 컬러라는 타입이 존재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 오미스를 한다는 건 요 앞에 있는 여기에서 얘를 빼겠다. 이 속성을 빼겠다는 의미가 되고 반대로 픽은요. 이 속성에서 얘만 뽑겠다는 거예요. 얘만 쓰겠다. i 엔진에서 네임과 파워만 쓰겠다가 픽입니다. 반대 개념이죠. 오밋은 얘가 갖고 있는 이 4개의 속성 중에서 칼라만 빼고 이거 3개 쓰겠다. 요 3개죠. 네임 파워 퓨얼. 픽은 요 모델에서 이것만 쓰겠다. 유니온으로 보통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네임과 파워만 쓸 수 있는 겁니다. 네. 요게 이제 엔진을 가지고 제가 예시를 들어본 거고요. 한번 요런 거 만들어 볼게요. 자, new file users.ts 파일 만들고 인터페이스 그냥 제 상상의 나래대로 유저 모델을 설계해 볼게요. 인터페이스 유저는 요거 그냥 주는 대로 갖다 쓰겠습니다. 유저 해 놓고 얘한테 나는 인원도 넣고 싶으니까 그렇죠. 유저 롤 같은 거 쓸 수 있겠네요. 유저 롤로 해서 얘 유저 롤 값은 요 유저 롤 타입을 쓰겠다. 이렇게 해 놓고 i 유저가 있고 인터페이스 어드민은
그래요. 얘를 뺍시다. 얘를 빼고 일반적인 유저는 요건데 이제 어드민에는 롤이라는 게 추가되는 거다.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충분히. 요거다. 롤에는 관리자, 어드민이 관리자입니다. 관리자는 유저가 갖고 있는 걸 그대로 쓰되 여기다가 롤만 유저 롤에 어드민을 쓰고 있는 거다. 근데 얘도 그러면은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롤인데 얘는 유저 롤이라는 타입을 점 유저. 네. 이렇게 쓸 수가 없네. 그죠? 이렇게 쓸 수는 없죠. 그죠? 쓰려면 롤에다가 얘도 옵셔널 속성으로 해야 말이 될 것 같거든요. 네. 이렇게 해야 그냥 일반 유저들 들어왔을 때 요거 지정해 주는 거 기본값으로 세팅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I 유저 아이드면 뭐 이렇게 됩니다. 이래 놓고 인터페이스로 I 유저 리스트라는 걸 설계해 보겠습니다. 유저 리스트는 잠깐만요. 그쵸. 이런 식이 되겠죠. 이제 실제 I 유저들 값들을 반환해주는 이 유저스라는 걸 또 들고 있고, 얘가 이제 페이지 정보니까, 네, 뭐 요런 값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또 그 여러 가지 페이징 처리하는 애들은 다 쓰는 정보거든요. 뭐 토탈 개수면 얼마인지, 페이지는 얼마인지, 지금 몇 번째 페이지인지, 전체 페이지 몇 개 있는지 요런 거는 또 분리할 수 있겠죠. 네. 저 위에서 분리하는 게 좋겠는데 그냥 여기다 할게요. 일단은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 페이지네이션 해서 이렇게 놓고 인터페이스 페이지 with next and previous. 네, 아주 이쁘게 설계해 주네요. 얘를 갖다 쓰겠다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I users list라는 애는요, users와 pagination이 들어있고 이 유저 리스트를 쓰고 있는 타입은 users와 pagination 정보를 반환해주는 데이터가 되겠죠. 이렇게 해놓고 익스포트를 요거 익스포트 왜 이럴까? 네. 실 데이터 사용할 때는 뭐 요런 모양이 될 것 같습니다. 왜 일어나죠 얘는? 요 뒤에 거 없어서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서버 설계와 맞닿아 있는 건데 서버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올 때 네, 뭐 요런 형태로 받아올 수 있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유저스. 여기에 이제 그래서 목업 데이터 같은 거 만들 때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목업 데이터 좀 만들어 달라고 할게요. 목업 데이터란 게 뭐냐면요. users 데이 37의 users 이거 유저 리스트의 목업 예전에는 AI가 딱 요 정도 일만 잘하는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이제 코드까지 잘 만들어가지고 목업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그 실제 데이터는 아닌데 실 데이터와 모양이 똑같은 샘플 데이터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뭐 테스트용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프론트 지금 개발하고 계시잖아요. 프론트 개발할 때 지금 당장 화면 만드느라 정신이 없으실 텐데 DB로부터 이런 정보를 받아온다라는 가정을 하고 프로그래밍을 하면은 또 개발하는 방법이 또 다르실 거거든요. 네. 그런 거를 이렇게 해서 목업 데이터를 만들어 갖고 실제로 개발할 때 얘를 가져다 쓰면 되겠죠.
요 유저 리스트를 얘를 익스포트하면 되겠죠. 익스포트. 왜 익스포트를 자꾸 못한다고 하는 거죠? 익스포트 탑 레벨 익스포트 모디파이어 밸류. 자, 요거 모듈이 아니라서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간 네. 요런 식으로 목업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쓰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개발할 때. 자, 이건 약간 서버 쪽 개념이긴 했는데요. 네, 일단 50분이네요. 예. 할 얘기가 많았어 가지고 아무튼 뭐 타입스크립트 배우셨고요. 타입스크립트는 자바스크립트에 타입이 추가된 거다. 뭐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 이거 뭐 이제 천천히 하나씩 써 가면서 '이런 타입이구나.' 하면서 알아가시면 된다. 그리고 뭐 인터페이스와 타입이라는 개념이 있고 이렇게 복잡해지는 코드를 인터페이스와 타입으로 묶어서 처리할 수가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